학년 구분 없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해야 될 것 정해놓고, 두 번째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요일별로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것 할지를 미리 정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학교 시간표처럼 그냥 그대로 따라서 실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겨울방학 공부법 학년별 체크리스트이고요. 학생들 겨울방학 때 공부 어떤 거 해야 되는지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년대별로 과목별 공부 어떤 것들 챙겨주셔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학년별로 이야기하기 전에 학년 관계없이 모든 학년 때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과목별로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각각 과목별로 이번 겨울방학 때 동안 끝낼 교재라던가 뭐 인강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 명확하게 정해두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하겠다까지만 정해놓으면 안 되고 이거를 언제 어떻게 끝내겠다까지 정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차별 계획이라고 불러요. 요번에 예를 들면 겨울방학 보통 한 2달 되잖아요. 그쵸? 1, 2월에서 2달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교재 뭐 한 권을 끝내겠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대략 뭐 2달이니까 한 8주에서 뭐 9주 정도 되겠죠? 그럼 그거를 뭐 8등분, 9등분 하면은 주 단위로 얼만큼 해야 될지에 대한 진도가 나오잖아요. 그쵸? 학원에서도 학생들 학습 계획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짜거든요. 그거를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방학 동안에 이 교재 끝내려면 주 단위로 얼만큼 끝내야 되는구나 라는 주차별 계획을 세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 학원 숙제라 생각하고 그 주에는 그걸 반드시 끝낸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해야 목표한 것을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것 꼭 확인해서 진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게 실천이 돼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천을 위한 팁인데요. 바로 일과 스케줄, 주 단위의 일과 스케줄을 세워보시는 겁니다. 그 일주일 이제 시간표가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요새 그 플래너 양식 있는데 저희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서울대생이 공부계획 세우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제가 플래너 양식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간 스케줄표가 있습니다. 주간 스케줄표 보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해가지고 오전 시간부터 밤 12시까지 시간대별로 이렇게 시간표 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일주일에 이제 요일별 일과 스케줄을 미리 다 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뭐 학원 가는 거 같은 경우들 학원 가는 거 시간표 다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남는 시간대도 있잖아요. 그쵸? 남는 시간도 되는 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서 과목별로 해야 될 것들 미리 다 정해놨잖아요. 그쵸? 이것들을 언제 할지를 미리 시간표처럼 짜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숙제하거나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요일별로 어떤 과목 몇 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것 할지 이걸 다 정해두는 겁니다. 이걸 왜 정해두냐? 이렇게 정해놔야지 그 시간이 됐을 때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걸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그때 뭘 할지를 또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계획했던 거가 밀리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 더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계획이 흐지부지 되고 주차별로 하기로 했던 걸 목표를 정해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월요일 뭐 오전 몇 시부터 몇 시는 센 푼다 라던가 영어 모의고사 한 회 푼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해야 될 거를 마치 학교 시간표처럼 다 정해두라는 겁니다. 쉬는 시간도 포함해서 정해주면 됩니다. 아이들 좀 쉬어야 된다 하면은 쉬는 시간도 요일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진행을 해야 100% 이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추 그거에 근접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학년 구분 없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과목별로 분명한 목표, 해야 될 것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주차별 계획을 세운다. 이게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일과 스케줄, 주 단위 스케줄표에서 요일별로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것 할지를 미리 정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학교 시간표처럼 그냥 그대로 따라서 실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년별, 과목별 공부 어떤 거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비중 1부터 예비 고3까지 빠르게 다 말씀드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 학년 거의 로드맵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학년대가 다 다르실 텐데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이 학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위에 학년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니까 미리 듣는다 생각하고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아래 학년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차피 학년별로 좀 빠르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참고로 조금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비 중1 이거나 초등 고학년인 학생들은 중학교 가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서 달라지는 거는 바로 내신 시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해봤자 단원평가 이 정도 봤다고 하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준비한다. 이게 가장 1순위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뭐 싸움에서도 선빵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중학교 첫 시험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첫 시험 매우 중요하고요. 특정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 첫 시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서 잘 보면 아이들이 일단 본인의 기준치가 높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에 탄력받아서 쭉쭉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첫 시험에서 시험 결과가 잘 좋지 못하다 보면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고 나 공부 못하나 보다 하면서 공부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공부하는 게 쉽게 가면 뭔가 힘이 안 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행학습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가올 학기 시험 잘 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중학 예비 중 1이라고 하면은 이게 학교 시험을 1학기나 2학기 둘 중에 한 학기에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진학할 학교, 우리 아이가 진학할 학교 그 시험 언제 보는지 이걸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1학기에 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면 1학기 시험 바로 볼 거니까 겨울방학 때는 1학기 내신 대비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1학기 때 공부할 걸 미리 한번 공부하는 걸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라 하면은 그러면 당장 시험 보는 거에는 좀 그렇게 좀 부담을 덜 가져도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과목별로 어떤 거 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신은 1학기 때 본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중1이면 과목별로 어떤 거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수학. 수학은 가장 해야 될 거. 첫 번째 뭐냐? 내신 기출문제 꼭 하나 풀어보십시오. 네, 이건 사실 학년 불문입니다. 내신 기출문제를 꼭 하나 풀어봐가지고 지금 내가 실력이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이걸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비 중1이거나 이러면은 중학생들은 선행학습 많이 하는데 선행을 하더라도 현행시험 잘 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현행에 확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점수가 뭐 100점 가깝게 잘 나온다. 그러면 안심하고 선행 그냥 위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봤는데 7, 8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뭐 완전 공부 안 돼 있는 건 아닌데 좀 뭔가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면은 겨울방학 때는 선행학습을 진행을 하다가 학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는 선행을 하더라도 현행 공부랑 같이 병행을 시켜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내신 기출문제 하나 풀어가지고 점수대에 따라서 그럼 그 현행 시험을 잘 보기에 필요한 시험 기간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할 때도 학생들별로 시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한 달만 준비해도 되는 학생은 한 달만 준비를 하고요. 2달 준비해야 되는 학생은 2달 준비하고 겨울방학부터 해야 되는 학생은 겨울방학부터 실제로 시키고 있어요. 이 기간을 파악해가지고 현행 시험은 반드시 잘 보도록 하는 전제 하에서 선행학습을 병행을 시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영어 과목은 뭐냐면 출판사별로 자습서 평가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이게 다 그 출판사별로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출판사 확인해가지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1회로 공부를 하고 들어갑니다. 네,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 일단 학교 들어갔을 때 배우는 것도 다 기본적으로 한번 알던 거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쉽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 내신 준비할 때 영어 같은 게 이제 지문 완벽하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가끔씩 시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미리 한번 보고 들어가면 시간 여유가 확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내가 아무리 잘한다 못한다 관계없이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출판사별로 자습서 평가 문제집 한번 빠르게 보고 한번 보고 학기 들어가는 거 반드시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요것만 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실력대별로 뭐 어휘, 문법, 독해 이런 거 공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실력마다 다 다르니까 본인 실력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로 자습서가 있어요. 자습서나 아니면 참고서들이 다 있습니다. 뭐 완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한 권을 기본적으로 해주세요. 네. 하고 나서 국어는 시간이 남으면 예비 중1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직은 책 읽는 걸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저는 뭘 추천드리냐면 관심 분야 책 읽기를 추천을 드려요. 관심 분야 책 읽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나중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가면은 생각보다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책을 통해서 뭔가 내 관심 분야를 개발하기 위한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렸을 때부터 여유 있을 때 본인의 관심 분야를 찾기 위한 혹은 관심 분야가 있을 때 그거를 좀 발전시키기 위한 독서 활동을 많이 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국어를 공부로서 공부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긴 텍스트를 읽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교과서 지문도 다 잘려져 있는 거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보면 다 잘려진 단편적인 지문들 보기 때문에 긴 글을 읽을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글을 미리 읽어야지만이 기본적인 독해력이라던가 이런 논리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책 읽을 수 있을 때 좀 많이 읽어두자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이거 해두면 나중에 독서량이 많기 때문에 독해 능력 및 읽는 속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모의고사 볼 때 이게 도움이 실제로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마 이건 생각 많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수시랑 정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시는 요새 명문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가장 커요.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해가지고 내신 점수 위주로 가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가지고 내신 점수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학생이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 비교과라고 부르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있는데 요새 명문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선발 인원이 더 비중이 큽니다.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 분야가 있는 거예요. 관심 분야 없이 그냥 공부만 하면 비교과를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본인 관심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학교 수업 시간 때 내가 수행평가에 어떤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가지고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없는 친구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비교과 준비하는 데 상당히 헤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럼 관심 분야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좀 흥미 있는 분야의 책을 계속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한 관심도도 깊어지고 실제로 그게 나중에 본인의 전공이랑 뭐 진로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비교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풍부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3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시간 여유는 많지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어두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다가올 학기 참고서 한 권만 공부하면 돼요. 그냥 참고서 한 권 공부하고 학기 들어가면은 충분합니다. 뭐 선행학습 미리 안 해도 됩니다. 네, 국어, 영어, 수학 잘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회과학 가끔씩 막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과학 선행 안 해가지고 문제되는 케이스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국영수가 문제가 되지 국영수 잘 돼 있으면 사회과학 시간 부족해서 못할 일 없다. 그래가지고 사회과학은 다가올 학기 참고서 한 권만 공부하고 학기 들어가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공통된 건 뭐였죠? 다가올 학기에 있는 거 과목 참고서 한 권 정도는 미리 보고 들어가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중에 학교 들어갔을 때 수업 시간에 대부분 다 아는 것들이 나와요. 선생님 수업 해줘도 다 아는 것들이고 학교에서 뭐 시험 봐도 다 아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수업 시간에 아는 게 많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나 뭔가 좀 공부할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나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미리 한번 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한번 봤던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꼭 보고 들어가자. 네, 요거를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중2, 중3. 예비 중2, 중3은 묶어서 얘기할게요. 왜냐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비 중2, 중3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는 시기냐? 고등학교 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실력 쌓는 시기예요. 중학교 내신도 중요한데 중학교 내신 따는 것도 내신 따는 거지만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실력을 집중적으로 쌓는 시기가 예비 중2랑 예비 중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다가올 학기 내신 잘 받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 1순위로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예비 중1 하면서 다가올 학기 참고서 미리 한 번씩 보고 가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중2, 중3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근데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고등학교 거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목별로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예비 중1 때랑 마찬가지로 다가올 학기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걸 기반으로 선행 진도 정하면 됩니다. 달라지는 건 뭐냐? 이제 중2, 중3 정도가 되면 선행학습하면서 고1, 고2 과정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1 거 내가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고2, 고3 거 이렇게 확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가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1 것의 심화가 어느 정도 잘 됐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 그랬을 때 고1 심화가 잘 안 됐다. 그럼 심화하는 것에 선행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비중을 훨씬 더 크게 둬야 됩니다. 고2, 3 진도 나가는 것보다 고1 심화하는 것에 훨씬 더 비중을 크게 둬야 된다. 진도 나가고 싶으면 진도 나가도 돼요. 근데 선행학습 하는 데 쓰는 시간이 10이다. 그럼 진도 나가는 데는 5 이하로 쓰고 고1 심화하는데 5 이상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간혹 이제 설명이나 이럴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되게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뭐냐면 중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A가 나오는 거예요. A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수학은 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시험 성적이 4등급이 나와요. 모의고사 보고 내신 보면은 그 충격을 받는 거죠. A 나왔으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가면은 뭐 한 1, 2등급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험 보면 4등급이 나온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들, 학생들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중학교 내신 A는 실제로 받는 비율이 30에서 40% 가까이 돼요. 30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애들 중에 30 몇 %가 A를 받아요.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는데 수능 같은 경우 9등급제잖아요. 그렇죠? 수능 9등급제 하에서 30 몇 프로는 4등급이에요. 40%까지가 4등급이거든요. 3등급은 23%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A 나와서도 고등학교 가가지고 4등급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조금 잘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도 나가더라도 고1 심화가 잘 됐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어떻게 체크하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6월, 9월, 11월 그리고 고2, 3월 거 풀면 고1 범위로 이제 나오거든요. 해가지고 내가 등급 몇 등급 나오는지 이걸로 실력 판단해보고 잘 안 됐으면 이거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어떤 거 해야 되냐? 영어는 이제 중2, 중3 되면은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 당연히 그 내신 잘 받을 수 있도록 방학 때 다음 학기 거 교과서 공부하는 거 이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라고 이미 얘기했고 이랬을 때 이제 영어는 고등학교 가서 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고1 모의고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1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실력을 판단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1 모의고사를 생각보다 되게 늦게 고등학교 가기 직전에 풀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시험 잘 봐가지고 나 그래도 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 풀었는데 3등급, 4등급 나와요. 왜냐면 시험 보는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 중학교는 정해진 범위 안에 있는 정해진 지문에 있는 걸 가지고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반암기 과목 같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뭐죠?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을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내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대비가 미리 안 됐을 때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고1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봄으로써 실력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독해가 부족하다, 듣기가 부족하다. 듣기는 좀 쉬워가지고 생각보다 뭐 문제된 경우 많지 않긴 한데 아니면 어휘가 부족하다.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이걸 챙겨주시고 국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예비 중2면은 아직 모의고사 풀긴 좀 어려울 거예요. 많이. 영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는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고1 모의고사를 중2 학생들도 풀어도 막 꽤 풀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고1 모의고사 풀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비 중2라고 하면은 모의고사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단 학교 내신 잘 보는 거 잘 챙기면 되고요. 모의고사 언제부터 푸냐? 예비 중3 때부터 풀면 돼요. 예비 중3 때부터 고1 모의고사 풀어보기 시작하고요. 고등 대비 시작해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에 뭘 해주시냐면 고등학교 가면은 국어가 비문학, 문학, 어법, 어휘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이거를 교재를 한 권씩 정해가지고 3학년 동안에 요거 교재 한 권씩은 최소한 풀게 시켜주시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는 예비 매3 시리즈가 있어요. 예비 매3 시리즈. 요게 거의 베스트셀러예요. 예비 매3비, 예비 매3문 요거 최소한 한 권씩 풀어주시고 매3 어법, 매3 어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씩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전기간 동안에 한 권씩은 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 사회과학은 예비 중2, 예비 중3이라면 아직까지는 학교 내신 대비만 해도 충분하다. 고등학교 거 선행 안 해도 된다. 국어, 영어, 수학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거 실력이 이미 충분하다 하면 그때 그러고도 시간이 남는 사람은 선행해도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 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거 1학년 모의고사 안정적으로 1등 다 나오는 친구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과학 선행하지 말고 국영수 실력 갖추는데 시간 쓰는 게 맞습니다. 다가올 학교 내신 대비 참고서 미리 한 권씩 푸는 거 그것만 그대로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